변창흠 구의역 김군의 개만 신경 썼으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2016년 당시 발언이 알려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때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좀 살펴봤는데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다.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게 위탁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 김군을 말하는데요.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사고 당시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이 외주업체와 무리하게 계약을 맺으면서 일어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라는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로 그 사고를 이 직원 개인의 실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이 그 회의록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서남빛 기자. 네.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 안타까워했어요. 이 구의역 김군 사고. 네. 짧게 좀 다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서울 구의역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고 있었던 이 김모 군이 수리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승강장에 열차가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입한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숨진 사고였었습니다. 앞서 윤지원 기자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스크린도어 유지 관리 업체가요. 서울메트로와 이런 계약을 했었습니다.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또 내부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동시에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이 김군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었습니다. 윤 기자. 근데 당시에 이제 변 후보자 발언이 그 당시에도 아마 보도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해명들이 좀 있었나요? 네, 조금 지난 시기인 지난 2018년도에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자 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누구한테든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라면서 이 공기업에서 누구의 잘못과 무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발언의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과 발언 당시에는 이미 SH공사 사장을 물러난 때였는데요. 이 발언이 지금 다시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서남빛 기자. 그런데 이제 발언 관련해서 이 부분 말고 또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변창흠 후보자가 SH 사장을 재임할 때 일인데요. 이건 역시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회의였습니다. 이것도요. 저희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을 통해서 이 회의록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일환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던 쉐어하우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라고 하면서 물론 공유 식당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긴 했습니다만 임대주택에 사는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변 후보자가 입을 열기만 하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더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지금 설명해 준 부분도 회의록에 다 그대로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자, 이제 인사청문회 다음 주죠. 2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우리 기자들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이 부분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네, 인사청문회는 원래 도덕성과 자질, 즉 능력을 검증하는 통로인데요. 지금 한마디로 인생 모두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발언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도마 위에 오르는 건데 지금 이미 옛날에 기사화됐던 내용들도 지금 다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이 다시 이제 도덕성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도덕성 뭐 재산 형성이라든가 논문,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마도 올라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병역 기피라든가 위장 전입 뭐 논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영끌에서 나오는데. 집을 샀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됐고 또 이제 SH공사나 LH공사 때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제대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 시국이 으로 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지금 현 정부의 정책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야당이 가장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 같아요. 특히 내년 4월에 그 재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는 아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를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집중 부각함으로써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음 그 재보궐선거까지 이어간다라는 게 야당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미 이제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알려졌는데 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쪽으로 주택 공급을 아마도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시세 차익은 안 된다. 그리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안 된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집중 부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열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아마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